타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끝으로 수능 특강을 활용한 우리 배짱이 살리는 프로젝트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잘 들어주시고요. 자, 뱃살 현대시 시작하겠습니다. 30번 작품 느티나무로부터로 시작하겠습니다. 느티나무로부터 작품 제목 느티나무로부터 곡효근이고요. 작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쓱 한번 보시고요. 자, 느티나무가 상태 별로 안 좋아. 막 옹이가 박혀 있어. 고생했나봐. 근데 나의 태도가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처가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일 수 있다. 느티나무는 썩어도 다른 존재의 생명의 탄생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인식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인식의 전환이 나옵니다. 상처를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수용한다. 그래서 모기한테 물린 상처 자국도 꽃으로 표현하고 모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다지면서 신발끈을 매는 것으로 마무리. 자, 작품 느티나무로부터 주제의식은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이니까 출제 포인트 예상이 되죠. 자연과 인간의 유사 대응, 유사 대응. 자, 이거 중요하겠죠? 자,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표면적 화자인 나로부터 시작하고요. 자연과 인간의 대응, 그쵸? 느티나무가 인간과 닮았다 이거야. 색채열을 통해서 생명력을 드러내는데 푸른 수익이라는 긍정적 표현이 나옵니다. 푸른 색채열, 생명력 긍정적인 거야. 자, 색채열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자, 매미가 우는 소리가 있죠. 그걸 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들리는 청각 울음에 보이는 꽃 시각이 되겠죠.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유가 또 들어가 있고요. 시적 이미지를,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법 통해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보니까 졸고 있다라고 있잖아요. 꿈에 젖은 듯 졸고 있다. 느티나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요.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음성 상징어도 나와 있는데 울퉁불퉁 소리야 모양이야 모양을 흉내내는 위태어로서의 음성 상징어가 되겠고요. 고통, 시련,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풀마 잘 보시고 의인법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자, 발등 그 다음에 발가락이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고요. 고생했다 안 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대상의 특성 상처투성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미는 당연히 마이너스로서 힘겨운 삶이겠죠.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대상과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나 도라고 했잖아요. 벗는다 하면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그 위에 앉아서 벗는다. 그 위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느티나무에 내가 다가가서 동질감을 표현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영탄법을 통해 대상과의 동질감 그리고 위로를 드러낸다.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감탄형 정교름이 쓰였으니까 영탄법 대상과의 동질감 위로 그렇게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고생했구나 위로해줄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의인법을 통해서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자, 냐 니까냐 꾸리오랴 가 자, 의문형 정결어미로 끝나고 있어서 물어보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느티나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느티나무에게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죠.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다. 건방지다. 건방건방 말건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묘사를 통해 대상의 상처 입은 모습을 나타낸다. 부러졌다.
썩다,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서 몸통이 비어가는 묘사 마이너스. 역설적 인식, 상처가 터전이다. 뭐라고요? 상처가 터전이다. 상처 마이너스 터전 플러스. 그러니까 썩어가는 건 누구야? 느티나무인데, 그쵸? 자,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설적 인식, 상처가 터전이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드러납니다.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먼저 볼까요? 화자의 인식 전환이 일어난다. 삶의 고통을 그 자체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 그러니까 상처가 나더라도 섣불리 치유를 꿈꾸지 마라. 않아도 좋겠다 그랬으니까 꿈꾸지 않아도 좋겠다. 덮지 않아도 좋겠다. 상처를 치유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덮지 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식 전환이고요. 이 인식 전환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집니다. 모기를 잡아 안 잡아? 잡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성찰 이후에 타자를 배려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긍정적 표현이 있어요. 신발끈을 맨다. 신발끈이 느슨하면은 뛰기 불편해. 신발끈이 단단하게 조여져 있으면 걷고 뛰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라고 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다지는 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 윗부분에서 자, 서리법과 비유가 나와 있는데 서리법은 뒤쪽에 자, 의문형 어미 가로 끝났는데 설명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의문문 답정 넣어 서리법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삶은 뭐라고요? A. 삶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자, 다시 그것은 또 무엇의 자궁일지도 몰라. 이건 C. A는 C이다. A는 B이다. A는 C이다. 은유법으로서의 비유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느티나무의 생태를 인간 삶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느티나무가 썩어서 다른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인생살이 안에서 겪게 되는 얻는 상처 따위가 또 다른 생명의 잉태, 새 출발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되겠죠. 인간 삶으로 확장된 인식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작품 제목 31번 내용원의 북가시 나무입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 영혼을 북가시 나무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로 등장하는 녀석이고요. 내 영혼을 가위질하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지금 상처 입은 영혼이야. 블라블라. 자,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 신목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인가 보다. 자, 북가시나무는 쭉 밑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언젠가 나도 이런 걸 쓰고 싶다. 이런 시를 쓰고 싶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주제는요. 자, 앞에 있는 작품 느티나무로부터 주제는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이었잖아요. 지금 보게 된 북가시나무, 내용원의 북가시나무는 현실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현실의 횡포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노래한 시이다. 순수성에 대한 의지. 내용원의 북가시 나무는 의지에 관한 시입니다. 출제 포인트. 자, 표면적 화자인 나와 있고요. 자아의 영혼을 표상하는 소재 북가시나무고요. 이게 납니다. 나. 자, 그리고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부정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보니까 깃들이지 않는다. 안부정문, 김부정문 통해서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비유를 통한 대상의 부정적 속성 강조, 이념을 강조하는 나쁜 시기들 누구야? 무슨 주의의 엿장수들, 내 영혼을 가위질, 난도질하는 녀석들 마이너스야. 엿장수 나빠요. 자, 비유를 통해 이념으로 타인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는 행위 가위질 마이너스 나빠요. 대꾸 부정표현을 통해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오케이? 자,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연을 마무리한다. 화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 자, 있는 것은 흠집, 투성이, 몸통뿐. 종교로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연의 끝에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으로 연을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상처 입은 화자가 일시적으로 위로를 얻는 공간은 허공이 되겠고요. 허공은 좋은 거예요. 작품으로 잠깐 갔다가 돌아올게요. 작품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허공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나의 나라다. My country. There is 더해 입을 것 없어. 오케이? 의무 없어. 아주 이상적인 공간인 거죠.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자,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 허공이라는 공간은 플러스로서의 신목, 이상적, 과거의 이상적, 신령스러운 나무의 향기를 맡으면서 밤을 보내는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거, 부정 표현을 통해 긍정적 세계의 속성을 드러낸다.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라는 표현, 없으니.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 속성, 신목의 향기, 향기니까 후각, 그죠? 신목 좋은 거야. 엿장수 나빠요, 신목은 좋아요. 자, 부정적 시어, 깃발 나빠요, 플래카드들 나빠요. 온갖 이념과 구호를 나타내는 마이너스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외부의 억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렇지 않아도 앙상하고 삐쩍 말랐는데 나한테 난 매달려가지고 나부껴. 응? 소리니까 청각. 부정적인 억압적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처 입은 화자의 힘겨워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마이너스. 계절감은 봄 들어갔고요. 자, 비유를 통한 화자의 영혼을 위협하는 세력 마이너스는 대장간의 낫, 톱니, 들 이거. 근데 이제 또 다른 시에서 대장간 그러면은 생명이 넘치는 공간 이렇게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시가 있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대장간의 낫은 부정적인 시구입니다. 소재이고요. 자,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작품 속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나고요. 일종의 나는 누구야? 북가시 나무거든요. 나무 입장에서 낫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톱니들이 낫이 시퍼렇게 생기를 띈다. 날이 아주 날카로워진다. 톱니들이 뾰족해진다. 다 뭐 하는 데 쓸까요? 낫은 내 가지를 벨 것이고 톱니는 내 줄기를 잘라낼 것이니. 나무 입장에서는 북가시. 나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당연히. 오케이? 기억해야 돼. 낫하고 톱니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색채어를 통해서 그리고 화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성과 위협을 나타내는 시각화 드러나는 거. 시퍼런 생기. 이거 낫 가는 거 안 좋은 거야. 나 죽이는 거거든. 의인법, 명탄법 통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자,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그쵸? 자, 비유를 통해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내어 거둘 결실. 그래서 잎사귀 달린 씨. 그 다음에 과일을 나눠주는 씨. 이런 거 긍정적인 겁니다. 자, 색채 대비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블라블라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내어 거둘 결실을 또 나타내는 거. 초록과 금빛의 향기. 자, 초록이나 금빛은 시각 맞죠? 향기는 후각. 나타내는 후각인데, 그쵸?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향기를 빛깔이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도치법이 쓰이고 있죠. 마지막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 마무리. 한 시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했다. 시상 마무리예요. 화자의 의지나 소망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아도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돌아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낙관, 희망, 소망 이런 거죠. 자, 다음 작품 제목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32번에
자, 경사입니다. 경사는 기울 경자, 기울 사자거든요. 기울어짐 이 말이에요. 기울어짐. 근데 이 작품에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경사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작품 못 읽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쭉 빠르게 훑어봅니다. 자, 유자남의 그 말은 이제 오타 아니에요.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 유자나무의 유자가 열리고 자연 섭리죠. 귤나무의 귤이 열리고 그래서 지극히 순수한 게 기울었다는 좋은 거예요.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아, 경사 좋은 거구나. 신비. 젊을 때는 무거웠어. 근데 이제는 홀가분해. 과거 나빠, 현재 좋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뭐 반복되는 거 막 있네. 그래. 기운다는 건 좋은 거야. 인생 길에서 기울어 가는 길이다 그러면은 늙었니, 젊었니? 늙은 길을 얘기하겠죠. 죽음이 다가온 늙은 상태, 늙음의 의미, 나이 드는 일이 좋은 거다. 왜? 가뿐하고 신비로운 거거든. 이라는 주제의식 담고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표면적 화자는 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대응 유사입니다. 대꾸, 관용표현, 그리고 반복 및 변주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죠. 유자, 나무에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반복되면서 살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련 사용 관계는 반복되는 가운데 변화 연주, 변주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절감 시어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을, 과거, 현재 대비가 있어요. 봤더니 젊은 날, 과거, 그쵸? 그리고 현재, 가뿐한 나의 신발. 지금 현재 위치의 나거든요. 현재 시간의 나야. 현재의 나. 늙은 시절, 노년, 플러스예요. 왜? 가뿐하거든요. 플러스. 얘는 무거운 마이너스. 과거와 현재의 대비. 현재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명사로 연을 마무리 그리고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화자의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나이 든다는 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시상 강조. 이 신비로운 경사감, 이 신비로운 수평의 거리감, 이런 거 플러스야. 자, 그리고 색채어 남색 있고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화자의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그랬네요. 해가 저문다는 건 인생의 시간이 저물어 가는 거야. 죽음이 가까워. 근데 설렌대잖아. 자연현상, 해가 저무는 자연현상 통해서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이 설렌다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그랬는데 반복되는 게 뭐죠?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그리고 감탄사, 영탄법 보입니까? 오오 감탄사. 그쵸? 동시에 영탄법 되는 거죠. 고조된 정서, 차분하다, 담담하다 그럼 틀린 거야. 고조. 자,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만족감이죠. 오, 기우는 세계요. 열나 좋아. 늙는다는 건 좋은 거야. 이런 얘기. 다음 작품 갑니다. 작품 제목 33번의 겨울나무를 보며입니다. 겨울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죠? 자, 빠르게 한번 쓱 보세요. 20살 때, 젊었을 때는 어지러웠어. 갈피 못 잡고 숨가빴지. 자, 이제 40 가까운 현재는 너무 좋아. 아까랑 비슷하네. 벗을 걸 시원하게 벗어버렸거든. 좋다. 나이 드는 거. 자, 화면 보시고 출제 포인트. 보기 전에 주제의식. 겨울나무를 보면서 깨닫는 삶의 기쁨. 출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표면적 화자는 나가 나오고요. 과거, 현재 대비가 있죠. 과거 21팍 마이너스고요. 현재 40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인법 역동적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먼 수풀이 산발을 한다가 무슨 말이야? 머리를 풀어 헤쳤다. 불금이야? 뭐야? 머리를 풀어 헤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 수풀이 사람이 아닌데 머리카락 흩어 놓았다. 우인법 역동적 이미지 어지럽게 흔들어 그랬으니까. 과거의 부정적 현실 막 클럽 갔을 때 이 느낌이 딱 나는데요. 자, 화자가 과거에 지녔던 과도한 열망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과도한 지나친 열망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
자, 영탄법 통해 과거의 부정적 삶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는 거. 숨가쁜 나무여, 아 사랑이여. 그래서 영탄법 되겠죠. 마이너스야. 과거는 하여튼 마이너스야. 계절감 소재 뭐가 나왔죠? 보니까 겨울나무, 시어. 이거 화자의 긍정적 현실인식. 겨울나무는 과도한 집착이나 욕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겨울나무는 좋은 거예요. 특정 부사를 활용해가지고 깨달음을 환기한다. 비로소 뭐뭐하게 되었다니까. 의인법을 통해서 긍정적 현실인식. 손을 흔들어. 나무가 어떻게 손을 흔들어. 그쵸? 그래서 이건 의인법이고요. 긍정적 현실인식입니다. 기쁘게 그랬으니까 긍정.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노화 늙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연, 눈에 보이는 거야. 노을도 보이는 거. 자,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다음 작품은 감나무 그늘 아래입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감나무 그늘 아래. 감나무가 나오겠죠. 작품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런 시구나. 감나무에 찾아온 애들이 많네. 그렇구나. 자, 작품 일별하시고 주제를 간단히 봅니다. 주제를 보니까 익어가는 감을 보고서 깨달은 내적 성숙. 감이 익어가는 건 뭐야?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출제 포인트 갑니다. 이면적 화자가 등장하고요. 자연과 인간의 대응. 되게 비슷해. 감나무나 사람이나 감나무나. 자, 서리법과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을 강조한다. 온열 형성. 자, 감나무 잎사귀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냐. 뭐 이런 거. 여러 번 나오죠. 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자,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은 감나무고요. 음성상징어가 드륵 나왔고, 시어가 반복되면서 독자의 몰입감을 유도하고 현장감을 보이죠. 봐봐! 그러면 이게 뭐지? 호기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시방은 그랬으니까 지금은 블라블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서리법을 통해서 시상을 강조한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리움마저 사라지겠냐?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 형성과 구체화, 비유,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그리움이 어떻게 자라? 주먹송이처럼 커간다. 자, 이런 거 커갈 땡감들 이렇게.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대상에 대한 친밀감, 일체감, 맞아 보게. 자, 땡감이 익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 좋은 것들이야 나쁜 것들이야. 좋은 것들. 색채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성찰 공간은 평상이 되겠고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내적 성숙이 필요한 요소를 드러낸다. 산이 우는 소리 필요하고 계곡 물소리 필요하고 였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내적 성숙의 상태를 보여준다. 빛날 형자 두 번 쓴 거야. 빛나는 그런 뜻이야. 빛나는 등불 좋은 거죠. 감이 익은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리고 서리법 동일한 통사구조 반복, 긍정적 전망 낙관. 어찌 화나지 않으랴. 화날 것이다. 하늘이 어찌 부시지 않으랴. 눈부실 것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됐고요. 나머지 한 작품 딱 하나 이제 남았네요. 얘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고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마무리 강의는 다시 한 작품